잠깐 여러분. 오늘 저는 패배한 나라라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니, 도시바, 샤프, 파나소닉. 한때 세계 전자산업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름들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니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도시바는 상장 폐지됐고, 샤프는 대만 기업이 인수했습니다. 파나소닉은 구조조정 중입니다. 저는 단순히 그 나라의 몰락을 비웃으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 나라가 우리가 졌다는 사실조차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의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한 회사가 일본에 내로라 하는 기업 100개를 다 합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황당하신가요? 거짓말처럼 들리세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사가 오타인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장면을 숫자로, 데이터로 냉정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주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경제사가 어떻게 뒤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도대체 일본인들을 그토록 절망하게 만든 그 숫자의 실체, 1장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1장. 충격적인 일본의 반응. 지금 이 순간, 일본의 X와 커뮤니티에는 하나의 그래프가 광풍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숫자 2개가 나란히 서 있는 단순한 막대 그래프입니다. 한쪽에는 삼성전자 2028년 예상 영업이익 53조엔, 다른 쪽에는 일본 상장사 영업이익 상위 100개사 합계 42.3조엔. 이걸 본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달라. 일본이 바라던 미래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왜 일본에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하나도 없는가? 이 반응들을 읽다 보면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깊은 상실감이 느껴집니다.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죠. 골드만삭스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8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494조 원에 달합니다. 비교 대상이 단순히 도요타 한 회사였다면 충격이 덜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 시가총액 1위 도요타를 포함해 상위 100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전부 합쳐도 약 391조 원에 그칩니다. 삼성전자 단 한 곳의 예상치가 이를 약 100조 원 가까이 웃도는 수준인 겁니다. 일본의 자존심, 도요타는 어떤 곳입니까? 연간 900만 대 이상을 팔며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거인입니다. 그 도요타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43조 원 수준인데 삼성전자의 2028년 전망은 그 도요타의 무려 11배입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 전자산업이 이제는 삼성 한 곳의 분기 실적을 보며 거짓말이라고 애원하는 상황. 이것이 현재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인들이 비명이 지를 정도로 파격적인 이 숫자,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전망을 내놓은 곳이 월가의 거인 골드만삭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왜 이런 도박 같은 숫자를 던졌는지 그 뼈대를 2장에서 뜯어보겠습니다. 2장. 골드만삭스의 파격적인 전망. 골드만삭스. 월스트리트의 사실상 기준점이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귀를 기울이는 이 거대 투자은행이 왜 이런 파격적인 숫자를 던졌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목표가를 조금 조정한 게 아닙니다.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선언하며 전망치를 통째로 갈아엎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2026년 355조 원, 2027년 438조 원, 2028년 495조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불과 반년 전 자기들이 내놓은 수치보다 40% 이상을 더 높게 잡은 겁니다. 분석가들이 자기 확신을 이 정도로 뒤집었다는 건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강하게 폭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8년 495조 원이라는 숫자를 다시 체감해봅시다. 2025년 대한민국 정부의 총 예산이
약 677조 원입니다. 기업 하나가 국가 예산의 73%에 달하는 돈을 매출도 아닌 순수 이익으로 벌어들인다는 뜻입니다. 나라 살림의 4분의 3을 책임질 수 있는 돈을 삼성 혼자서 만들어낸다는 시나리오죠. 이런 낙관론은 골드만삭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삼성증권과 DB금융투자 역시 목표가를 30만원 선까지 제시하며 이 질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삼성전자가 고객사들과 체결하기 시작한 장기 공급 계약 때문입니다. 3에서 5년치 물량을 지금 미리 도장 찍어 확보하겠다는 고객들의 움직임.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반도체가 없으면 산업 자체가 멈춘다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타는 주인공이 삼성전자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의 뒤를 바짝 쫓으며 때로는 삼성보다 더 경이로운 숫자를 찍어내고 있는 또 다른 형제가 있죠.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한국 반도체, 이 두 거인이 만들어내고 있는 합작품 3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3장. K반도체 형제의 압도적 실적. 형제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다는 말. 지금 한국 반도체 업계에 딱 맞는 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쌍두마차가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동반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성적표는 경이로움을 넘어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6년 1분기 매출 약 52조 원에 영업이익 3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72%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숫자인지 아십니까? 100만원어치 물건을 팔면 재료비, 인건비, 세금 다 빼고 72만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라는 에르메스의 영업이익률이 40%대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명품 가방보다 훨씬 더 남는 장사를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6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작년 두 회사가 합쳐서 90조 원 정도 벌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이익이 6배 넘게 폭증하는 겁니다. 미국의 메모리 강자 마이크론도 잘하고 있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체급이 다릅니다. 마이크론이 한 분기에 23조 원을 벌 때 SK하이닉스는 37조 원 이상을 멉니다. 마이크론이 추격하고는 있지만 한국 형제들이 노는 리그와는 여전히 격차가 큽니다. 이 압도적 실적의 배경에는 AI 인프라의 핵심 HBM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고성능 메모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은 단 3곳뿐이고 그 중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시장의 갑 위치를 완벽히 굳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이상한 현상이 하나 발견됩니다. 돈은 이렇게 쓸어담고 있는데 정작 이들의 몸가, 즉 주가는 실적만큼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민낯을 4장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4장. 시총은 비슷한데 이익은 2배?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옆 가게와 규모는 비슷한데 여러분은 연 10억을 벌고 옆 가게는 5억을 멉니다. 그런데 시장 사람들은 두 가게의 가치를 똑같이 매깁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사이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과 SK의 주가 수익 비율은 5에서 6배 수준입니다. 반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수십 배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었다면 지금의 주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저평가가 오히려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반도체는 좋을 때 확 벌고 안 좋을 때 확 깨지는 천수답 사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반도체는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는 한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 필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실적의 안정성이 높아지면 시장은 이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높은 몸값을 매겨야 합니다. 이제 그 재평가의 여정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바람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 월스트리트에서도 반도체 주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일 아침 스스로를 꼬집어 볼 만큼 기록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장에서 그 뜨거운 현장을 들여다보죠. 5장. 전 세계적인 반도체 슈퍼랠리.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확인합니다. 이 지수는 닷컴 버블 이후 최대 상승세를 보이며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18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죠. 이건 단순한 투기 열풍이 아닙니다.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아주 건강한 랠리입니다. 이 랠리의 엔진은 거대 테크 기업들의 AI 군비 경쟁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내년 한 해에만 AI 인프라에 쏟아부을 돈이 1,000조 원을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금의 종착역이 어디일까요? 결국 서버에 들어갈 메모리를 파는 삼성과 SK의 금고입니다. AI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처리해야 하고, 그럴수록 HBM 같은 고부가 가치 메모리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무한대에 가깝게 확장되는 상황. 이것이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런 광풍을 지켜보며 한편으로는 서늘한 공포를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 20여 년 전 우리가 겪었던 그 끔찍한 거품 사고와 너무 닮은 거 아냐? 하는 생각이죠. 과연 지금의 랠리는 그때와 무엇이 다를까요? 6장에서 버블의 실체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6장. 닷컴 버블의 재림인가? 새로운 시대인가? 역사는 반복된다. 지금의 열광도 2000년 닷컴 버블처럼 허망하게 터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2000년과 2026년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실체와 이익입니다. 2000년의 버블은 실적 없는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72%의 영업이익률은 꿈이 아니라 통장에 찍히는 숫자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돈으로 빚을 갚고 현금을 35조 원이나 쌓아두었습니다. 망할 수가 없는 구조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과거의 메모리 호황이 단순히 PC 판매량에 좌우됐다면 지금은 구조적 전환기입니다. AI라는 거대한 문명이 세워지는데 반도체는 그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벽돌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랠리를 버블이 아닌 패러다임의 시프트로 정의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는 언제까지 우리의 계좌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파티가 오늘 밤에 끝날지 아니면 새벽까지 이어질지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파티의 종료 시간을 7장에서 짚어보겠습니다. 7장. 이익의 지속성. 2028년까지의 질주. 가장 중요한 건 이 좋은 시절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입니다. 대다수 증권사는 적어도 2028년 상반기까지는 이 강세 논리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장기 공급 계약 때문입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이 최소 3년 이상은 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일부 공격적인 분석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1,000조 원 시대를 열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내놓고 있습니다. 맥쿼리나 유진투자증권 같은 곳에서는 2027, 2028년 사이에 두 회사의 이익이 현재보다 700%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예견합니다. 물론 주가는 이익을 선반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주가 상승 여력이 25%에서 많게는 80%까지 남아있다고 분석합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속도를 주가가 아직 다 따라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당장이라도 모든 자산을 반도체에 넣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서 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숫자가 화려할수록 우리는 가장 위험한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경고,
8장에서 정리해드립니다. 8장. 신중한 매매 전략과 마무리. 지금까지 저는 아주 희망적인 숫자들을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숫자가 크고 화려할수록 우리의 머리는 차가워져야 합니다. 시장에는 늘 변수가 존재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나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속도 조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반기 피크아웃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수십조 원씩 차이 난다는 건 그만큼 미래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오. 전망치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추격 매수는 항상 위험을 동반한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숫자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숫자가 만드는 시대의 흐름을 보십시오. 오늘의 경제사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단단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숫자들은 단순히 누군가의 주머니가 두둑해진다는 뜻 그 이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일본이 가졌던 전자왕국의 타이틀이 40년이 지난 지금 이곳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넘어왔음을 알리는 거대한 역사적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것을요. 지금 일본이 겪는 상실감이 훗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호황의 숫자에 취하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기술의 본질과 냉혹한 시장의 질서를 끝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격동하는 경제의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삼성전자의 이 독주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혹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다음 위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식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밝은 경제적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